자, 39번 문제는요, 이제 삽입 문제입니다. 우리가 38번에서 똑같은 문제이긴 한데, 여기에 있는 39번의 맨 위에 있는 여기에 이제 제시된 베이징 부분을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어디에다 집어넣는지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제 삽입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항상 기억해둬야 될 게, 여기에 주제문이 나오는 첫 번째 문장을 정확하게 읽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소재나 주제를 파악한 다음에 이 글을 읽고 나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어디쯤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나서 글을 보면요, 이제 편하게 조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선생님은요, 이제 이 지문을 좀 이제 봤기 때문에 대충 이제 어디 들어가는지 알겠지만, 몰랐을 때는 지금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벗이 들어가니까 분명히 위에랑 아래랑 반대적인 개념이 들어갈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한번 비슷한 형태로다가 한번 읽어보면서 가보될게요. 라이즈 하면요, 보통은 이제 뭐 발생은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뭐가 나온 거니까. 발생은, 아니면은 상승은, 아니면 인기의 부상은,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에어 컨디셔닝의 발생은, 등장은, 부상은 이렇게 가도 되고요. 지금 이거는요, rise는요, 문맥적으로 보면은 이 단어도 바꿀 수 있어. introduce가 도입하다라는 표현이잖아. 그러니까는 에어 컨디셔닝의 발생은, 부상은, 에어컨의 그 도입은,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가속화했습니다 라고 해서요, accelerate가요, 얘가요, 가속화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속도를 내게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동사로다가 가속하다. 뭐를 가속했냐면요, 그 건축을 가속화했는데, 봉인된 박스의 건축을 가속화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봉인된 박스의 건축이라는 말은 뭐냐면, 에어 컨디셔닝이 이제 생김으로써 건물을 밀폐해버렸다는 얘기야. 사방을 막아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문제가 하나 보이죠? 이거 문법 문제로 아주 좋은 문제인데, 콤마 다음에 where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일단 가장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된 거야. 이 두 개를 합쳐준 겁니다. 결국은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문법적인 구조적인 부분인데, 해석은 이렇게 하고요. 구조적인 건 뭐냐면, 결국은 얘는요, 우리는 뭐라면요, 관계 부사라고 해요. 부사라는, 관계란 말은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지만, 부사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그 뒤에 주어나 동사나 목적어에,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어떤 문장? 완벽한 문장으로 오게 돼요. 만약에 여기서 주어가 빠지거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어가 빠지거나 목적어가 빠지거나,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 그럼 얘는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불완전한 문장이 돼버리죠. 그때는요, 뭐가 돼야 되는 거면 위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후가 되거나. 얘는 관계 대명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명사가 빠지면 관계 대명사, 완벽한 문장, 명사가 빠지지 않았네? 그럼 관계 부사로 쓰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럼 완벽한 문장이 오죠. 그 건물에 유일한 공기의 흐름이, 됐죠? 공기의 흐름이 is 뭐뭐입니다. 뭐뭐를 통해서입니다. filtered, 걸러지는 그 덕트를 한 겁니다. 자, 덕트는요, 밑에 나오겠지만은 배관이란 표현이요. 배관. 에어 컨디셔닝 유닛에, 자, 에어컨 유닛에 그 필터드, 걸러지는 그 배관을 통해서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공기의 흐름이 있긴 있어. 그 건물은 어떤 건물이야? 아까 얘기했던 이런 건물이 있지. 봉인된 박스지. 밀봉된 박스 같은 이러한 건물의 유일한 공기의 흐름은 바로 걸러진 덕트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문을 닫아놓고 창문을 열지 않으면 공기의 흐름이 에어컨만 통해서 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은 doesn't have to, 우리 알고 있죠? doesn't have to, 뭐뭐 할 필요 없다죠. 뭐뭐 할 필요가 없어요. to be, 될 필요는 없어요. 비동사가요, 이런 식으로 원형 형태로 나오게 되면 되다라고 해석해주면 편하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뭐 할 필요가 없어요. 될 필요 없어요. 이러한 방식이 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위에서 얘기했던 밀봉된 곳에서 필터드 덕트를 통해서만 공기의 흐름이 존재한다라는 이러한 방식은요, 필요가 없었어, 사실은.
look at 한번 보자. 한번 봐봐봐. 오래된 건물들을 봐봐봐. 뜨거운 기후에 있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웨더는요, 뭐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라는 여기서는 이제 부사입니다. 이것이 시실리든 아니면은 마라케시라든지 아니면 테헤란은 이란인데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도시들인데 이 도시들에서의 뜨거운 기후 속에서의 오래된 건물을 한번 봐보자. 그쵸? 그럼 여기에서의 건물들, 오래된 건물들은 어떤 건물일까?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함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공기의 흐름이 자유로웠던 곳을 얘기하겠죠? 자, 여기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벗을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이제 주제는 찾았어. 뭐냐면 에어컨이 등장해서 봉인된 박스에 건축이 있었었고 이런 현대의 건축물들은 공기의 흐름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과거에는 괜찮았다라는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시칠리라든지 아니면은 마라케시라든지 여기에 테헤란, 이란의 테헤란 같은 곳을 얘기해 준 거라고. 자, 위에 거 볼게요. 그럼 이제 예측해 보자. 이러한 모든 지혜는, 자, 이 모든 지혜는 그러면 오늘날의 지혜일까 아니면 과거의 건물들의 지혜일까? 과거의 건물들의 지혜가 되겠지. about 어떻게, 자, how to 하면요, 뭐뭐 하는 방법, 우리 많이 봤던 거죠? how to 뭐뭐 하는 방법. 자, 두 번째 deal with가 바로 나오네요. 그럼 얘는요, 다루다라는 표현입니다. 다루다, 해결하다야. 그 열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그 오래된 지혜들은요. 자, 그리고요, 콤마는 주어와 동사 사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동사가 되는 거예요. 자, accumulate라는 단어도 알면 좋겠죠? accumulate, 축적하다라는 뜻입니다. accumulate, 축적하다. century는요, 100년이고요. practical 하게 되면요, 얘는 실용적입니다. 좋은 단어 많이 나오죠? 이 단어 외우고 있으면은 한 번만 제대로 외우면 뭐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다시 갈게. 실용적인 경험에 그 100년 넘게 축적된 이러한 열을 다루는 방법에 관한 그 모든 지혜들이 is 뭐뭐입니다? all 너무 뭐였어요? 무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었던 거야. 무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들어갈 건 뭐냐면 지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다 무시되고 있어. 그러니까 약간의 반성이 있으니까 그 밑에서는 좀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조금 이런 것들을 한번 에어컨만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거 사용해 보면 안 될까? 이런 얘기로 끝날 가능성이 있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하지만이 나왔어요. 자, 볼게. 그럼 천천히 읽어보는 거야. 건축가들은 이해했습니다. 그 중요성을요. 자, 누구의 중요성이면요. 그늘의 중요성, 그늘. 에어플로우, 공기의 흐름, 그냥 환기라고 할까요? 환기의 중요성. 그리고 라이트 컬러, 이때 라이트는요, 빛이 아니라 가벼운이라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기서는 색깔이니까는 밝은이라고 하자. 밝은. 여기서는 이 밝은이 낫겠다. 그늘과 어떤 공기의 흐름, 에어플로우나 아니면 라이트 컬러, 밝은 색깔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건축가들은 뭐 옛날 사람들이 되겠네요. 그들은 옛날 그 건축가들은요, 오리엔트 했습니다. 자, 오리엔트는요, 얘가 이제 기원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가 동사로 쓰였을 때는요, 뭐뭐로부터 기원하다를 쓰기도 하지만 얘가 향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또는 향하게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물들을 이렇게 하는 거야. 건물들을 향하게 했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이 오리엔트는요, 향하게 하다라고 해석해 주는 게 잘 쓰이진 않는 표현이지만요, 이렇게 외울 거예요. 향하게 하다. 여기서는 그들은 향하게 했는데 그 건물들을 뭐뭐 하기 위해서 향하게 했냐면요, 시원한 바람을 잡기 위해 포착하기 위해서. 캡처가 잡다, 포착하다죠. 자, 그리고요, 브리즈는요, 뭐 산들바람이야. 산들바람, 천천히 부는 시원한 바람을 보통 브리즈라고 하고요. 블럭은 막다른 표현이고요. 오케이, 가볼게. 그들은 건물들을 향하게 했는데 뭐뭐 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시원한 산들 바람들을 포착하기 위해서 건물들을 향하게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야, 막기 위해서를 향하게 했어요. 그 가장 나쁜 열을요, 오후에 가장 뜨겁고 가장 나쁜 열을 막기 위해서,
시원한 바람을 잡기 위해서 건물들을요 어떠한 방향으로 오리엔트 향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 이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뭐를 만들었냐면요, 두꺼운 벽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하얀색 지붕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뭐를 만들었냐면요, 요 벽도 가지고 만들었고 지붕도 가지고 만들었고, 그리고 트랜스폼이요, 채광이래요. 채광창을 만들었어요. 문 위에다가. 뭐 하기 위해서? 공기의 흐름을 인커러지,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 그래서 공기의 흐름을 격려하다, 장려하다는, 결국은 이거는 공기의 흐름을, 요것도 단어 적으세요. enhance, 강화시키다야. 아니면 공기의 흐름을 increase, 증가시키다. 꼭 얘네들이 같은 말이 아니더라도 문맥적으로 비슷할 때 니네들이 이런 거를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보니까 이게 뭐냐면 100년 동안 축적된 지식이야. 산든 바람을 잡기 위해서 건물들을 향하게 하고 열을 피하도록 건물들을 만들었대. 그리고 그들은 건물을 만들었는데 두꺼운 벽을 만들고, 그리고 하얀색 지붕을 만들고 채광창도 만들었어. 뭘? 공기의 흐름을 뭐 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장려하고 또는 증가시키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누구든지, anyone 하면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죠? 수가 나왔네? 가로 열자. 어디에서 가로 닫냐면요, 두 번째 동사에서 가로 닫으면 되거든요. 여기서 가로 닫네. 누구든지, 아무나인데 뭐 합니다? 압니다. 아무나 다 알아요. 얼마나 잘 이러한 건축의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를요. 자, 이렇게 단어가 좀 길게 나오고 문장이 고등학교 땐 길게 나오죠. 적응해야 돼요. 이때 워크는요, 효과 있다야, 효력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얼마나 잘 이러한 건축의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를 아무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후부터 적을게요. 이 후는 어떤 후냐면 앞에 있는 걸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네요. Has ever spent few minutes in the mud brick house in Tucson. 투싼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굉장히 더운 도시인가 봐요. 근데 거기에서는요, 건축물을 짓 때 머드는 진흙이죠. 브릭은 벽돌이죠. 진흙 벽돌 집에서 몇 분 동안 시간을 보냈던 어느 누구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든 walk on, 걸었는데 좁은 길을 걸었어. 세비야입니다. 스페인의 세비야인데요, 오래된 세비야의 길을요, 좁은 길을 걸었던 사람 누구든지 알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잘 이러한 건축물들이 효과가 있는지를. 그러니까 이 건축물들은 특별히 컨디셔닝이 없더라도, 에어컨이 없더라도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글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거 다 5번일 가능성이 크겠죠? 이러한 관점에서였어요. 자, 이 단어는 이렇게 외울게요. in a sense.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in a sense 하면요, 뭐뭐한 관점에서,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이게 들어가야, this가 들어가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되고요. 지금 여기서 great sense 하면요, 엄청난 관점에서, 개인적인 관점에서, 공공의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어구를 이루는 애들이 또 누가 있냐면 in a way예요. 뭐뭐한 방법으로. 또는 아니면은 뭐뭐한, 이 책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패션이 나왔을 텐데 in a fashion 해도요, 뭐뭐한 방식으로, 이런 표현으로 해석이 많이 됩니다. 이런, 같이 외워두면 편해요. 이러한 관점에서 에어 컨디셔닝은, 자, 동그라미 쳐볼게요. not just, 동그라미, 그리고 but also예요. 이게 but이에요. 여기 세미콜론이 but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에어 컨디셔닝은 단지 개인적인 편안함의 기술일 뿐만 아니라, 맞아, 우리는 그거 인정해. 굉장히 좋은 개인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기술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은 기술인데 어떤 기술이야? 잊혀지는 기술입니다. 잊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비판의 성격이 조금 강했으니까는 답이 5번이 되겠지. 근데 이 모든 지혜들, 건물을 이리로 향하게 해서 채광창을 두고 바람을 잘 통하게 하고 시원한 길을 네가 걸어봐서 다 알 텐데, 이러한 모든 기술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기술들이 무시되어지고 있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에어 컨디셔닝은요, 개인적인 어떤 편안함을 추구하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있는 기술, 망각의 기술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다 적으세요. 망각의 기술이다. 선생님이 예언하는데 이 지문은요, 선생님은 무조건 이거로 나올 것 같아.
이 부분에 밑줄이 쫙 그어져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어져 있고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라고 해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봤던 21번 문제였죠. 함축적 의미 추론으로 나오면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함축적 의미 추론. 그러면 망각의 기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오래된 과거의 사람들의 어떤 지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잊고 그냥 기술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거니까 기억해 두고요. 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잘하셨을 거고요. 자, 제목만 적고 갈게요. 이거는요, 무조건 에어컨은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을게요. 에어컨, 땡땡, 에어컨. 전통적인 건축 기술을 망각. 이거는 너무 단편적이야. 왜냐하면 한 군데만 적고 분명히 나도니 뿐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건 뭐냐면 망각하면서 망각함과 동시에랄까? 망각함과 동시에 이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편안함 추구 이렇게 적자. 편안함 추구. 이렇게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러한 정통적인 전통적인 건축 기술들을 망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다 됐나 틀렸나 한번 볼게. 오케이. 알았어. 문법만 따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시간이 약간 있을 때 문법만 여기서부터 볼게요. 콤마 찍혀 있고 where 그리고 거기에서 위치로 쓰지 않습니다. 자, 이거요. 뭐뭐이든 아니든에서 이제 5어가 들어가 있죠. 이거를 대수로 바꾸거나 if로 바꾸면 틀립니다. 우리가 선생님 if를 whether로 바꿀 수 있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if는요. 이렇게 주어 자리나 이렇게 부사절의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얘는요.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이기 때문에 if를 쓰지 못해요. if로 나오면 틀리고요. 여기에도 여기 end 블럭 이렇게 할게요. 지금 블럭을 묶어주는 게 앞에 번호 쓰여 있죠? 요거를 같이 묶어주고 to가 생략된 구조야. 뭐뭐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그리고 사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문장에서 굳이 내자면 이건 뭐 없어요. 뭐 다 end로 묶여 있고 to encourage 정도의 밑줄이 거져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얘도. 그리고 anyone who 사람 나왔고 보내왔던 사람들을요 됐고요. 능동이고 자 노스에만 밑줄 볼게요. 노스. 왜 노스의 밑줄은 이게 뭐냐면 주어는 anyone이야. 주어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이게요 이제 니네 책에서 보면은 이게 반으로 잘려서 요만큼 됐기 때문에 anyone이 여기 있으면 no는 여기서 나타날 거야. 굉장히 멀리서 나타날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됐지? 그래서 주어의 수를 찾는 문제라서 주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길게 나올 수 있고요. 자, 나도 언니 A, 버들소 B 문장 요거는 됐고요. 이 부분이 함축적 의미 추론 문제로 나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40번 문제는요, 요약문입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본 다음에 A와 그 B에 들어갈 단어들을, 알맞은 단어를 적으라는 건데요. 자, 선생님이 봤었을 때요, 여기 잠깐 볼게요. 지금 however나 on the other hand 두 개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A는요, 보통 요 앞에서 나오고, B는요, 요 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글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글도, 문장도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야. 그냥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지문은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요약해갖고 문제 내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를 요약하는 거예요. 문장 전체. 그래서 읽어보면 되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40번 요약하는 문제 한번 볼게요. 글이 어디서 나누는지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In the course, 어떠한 과정에서인데요. 5부까지 밑줄게요. Trying to solve a problem. 오케이. 이거 보이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 중요한 거는 try to입니다. 뭐뭐 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 우리 늘 알고 있는 거죠.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뭐를 가지고? 발명을 가지고. 자 이거야. 발명을 가지고 어떤 한 발명품들을 가진 문제들을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너는 아마도 인카운터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인카운터 하면요 우연히 마주치다. 우연히 뭘 마주치냐면요 지금 보니까 우연히 불릭워 아까 불릭이 벽돌이었죠. 벽돌로 된 벽을 우연히 마주칠 건데 그 벽은 어떤 벽이면 저항의 벽이야.
저항하는 어떤 단단한 벽을 너는 우연히 마주칠 거야. 이게 문제죠. 문제를 풀려고 노력할 때 벽을 마주하게 되는데, 언제 마주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려고 할 때, 노력할 때. 자, 이 부분이 해석이 조금 애매하게 됐더라고. Your way는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 부사야. 그래서 너의 방식대로 이렇게 하는 거야. 너의 방식대로 노력하려고 할 때, 너의 방식대로 논리적으로 할 때, 그 문제를 그 문제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너의 방식대로 생각하려고 할 때 너는 저항의 벽을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의 방법대로다가 너의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얘기야. 이제 그 원인이 밑에서 나오거든요. 이러한 논리적인 생각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잘 보세요. 그러한 논리적인 생각, 너의 방식대로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그 생각은, 자, 이 밑줄 볼게요. 리니어 형태입니다.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리니어는요, 라인에서 나온 단어야. 라인은 줄이죠. 그래서 리니어 해서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라이너에 이렇게 붙은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선형적인 이란 표현이에요. 자, 그 밑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요, 한번 글을 봤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단어 외우라 그랬었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non-linear가 여기서 보이네요. non-linear 보이죠? non-linear하게 되면은 얘는요, 앞에 non이 붙었죠. 그러면은 비선형적인 이라는 표현이에요. 비선형적인이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이제 이 선형적이라는 말과 비선형적이라는 말을 니네들이 이 글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단순히 책만 보고 또는 그냥 단순히 읽어만 보고서는 선형적이라는 말과 비선형적이면 사고 없이 그냥 선형적이야 비선형적이 이렇게 외워버리면 안 돼. 얘기는요, 선형적이면 이게 한 줄로 되어 있다는 얘기야. 선생님 미리 얘기해 줄게. 이거 적지 마. 머릿속으로 생각해 봐. 그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네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선형적인 거는요, 요 틀 안에서, 이 줄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요, 너희의 경험이 되고 네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고 그 이 안에서만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어떤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지.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비선형적인 방식은 뭐냐면 너희의 논리적인 구조, 네가 알고 있는 경험의 바깥에서 생각해 주는 거지. 이게 비선형적이라는 얘기야. 연속적이지 않아. 그래야지 창의적인 사고가 나와. 그래서요, 선형적인이라는 말은 너의 어떤 경험이나 너의 지식에 대한 거고, 얘는요, 뭐냐면 창의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지 글이 인정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이제 단어를 조금 풀어놨거든요, 지금.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러한 논리적인 사고는 선형적인 형태야. 과정의 선형적인 형태야. 콤마 찍혀있고 위치 또 나왔죠?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가라 그랬죠? 이번에는요, 관계 대명사를 썼다는 얘기는 지금 무슨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야? 주어 역할을 해주죠. 주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쓴 거예요. 왜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용하는데 자, 추론 스킬을 사용합니다. 자, 비선형적인 거는요, 선생님 아까 경험이라고 줬는데 하나 적으세요. 추론이에요, 추론. 너의 경험과 지식에 대한 추론 스킬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 비선형적인 사고방식, 논리적인 기술, 논리적인 생각, 비전형적인 처리 방식, 그리고 추론 스킬 다 똑같은 말이야. 이것들은요, 작동하는데요, 잘 작동이 돼요. 이때 fine의 의미는요, well의 느낌입니다. well. 잘 작동이 돼요. 언제 작동되는 거야? 우리가 operating, 작동시킬 때. 그 영역에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영역에서, 아니면 우리가 have experienced, 경험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요, 이 what이 두 개가 연결이 된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해 왔던 것, 그 영역에서는요, 잘 작동돼. 이것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배경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그런 영역에서는 잘 작동돼. 선형적인 사고방식은 원래 그런 거니까. 하지만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다루는 것을 필요로 해요. 새로운 정보를. 자, 여기서 네모쳐. 여기서 이제 글이 나눠졌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영역. 거기에서는 선형적인 게 작동이 잘 된다라고 했지만, 하지만 우리가 다룰 때, 새로운 정보를 다룰 때, 아니면 새로운 생각을 다룰 때, 아니면 그리고 새로운 뷰포인트, 관점을 우리가 다루게 될 때, 이렇게 되면
리니어 띵킹 또는 추론 방식이나 경험에 비춘 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은 will open 종점 come up short 어떻게 됩니다? 짧아지게 됩니다. 자, 짧아지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이 short이요 부족한이란 뜻이에요. 짧음보다는. 그래서 그 우리의 그 리니어 상태는 어떻게 됩니다? 짧아지게 됩니다. 부족해집니다.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는 얘기. 그거 갖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반면에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은요 정의에 의한 창의성은요 포함합니다. 새로운 정보의 이해를 포함하고 뭐 하기 위해서 뭐뭐에 대한 이때 to는요 뭐뭐에 대한으로 가는 게 왜냐면 뒤에 명사가 나오잖아요. 오래된 문제들에 대한 그 새로운 정보의 적용을 포함합니다. 정의에 의해서 창의성이라는 거는 그 새로운 정보의 적용을 포함하는 거야. 오래된 문제에 대해서 이건 내가 풀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의 적응을 뭐 하는 거야? 포함하는 게 바로 뭐다? 창의성이란 얘기야.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새로운 뷰포인트, 관점에 대한 그 생각과 그리고 또 뭐야? 아이디어들에 대한 생각. 새로운 그 개념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생각들에 대한 개념과 오래된 그 문제에 대한 그 적용을 포함하는 게 바로 뭐다? 창의성이란 얘기야. 됐어요? 이 정도로만 갈게요. 자, 잠깐만. 문제가 보이나 한번 볼게. 이러한 생각은 작동이 잘 돼. 뭐를 가지고? 친숙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게 이제 패러프레이징 돼서 친숙한 문제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이거지. What you know.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니면 네가 experience,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친숙한 문제들에 잘 작동되는 거는 선형적인 사고방식이고 그 선형적인 사고방식은 논리적인 추론이라 그랬어요. 맞지? 그러니까 로지컬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셋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플렉스블은 일단 아닙니다. 하지만 fall short 부족해요. 부족하게 됩니다. 이때 fall은요 뭐뭐 하게 되다 깨끗한 폴렁고컴 할 때 그 fall이야. 짧아지게 됩니다. 이거 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 fall을요. 다룰 때 새로운 생각을 다룰 때는요 부족해져. 잘 보세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거지. 여기에 들어갈 건 아직 안 나왔어. 우리가 지금 끽해봐야 글을 여기까지밖에 안 읽은 거야. 그쵸? 선생님이 균열이 분명히 있다 그랬죠? 가볼게. 여기 볼게요. for this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for this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해석해.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라고 해석해 주라 그랬어요. for를요.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들은요 will be most effective 가장 효과적이게 될 겁니다. if에 동그라미 칠게요. 만약에 뭐뭐라면 이란 표현이에요. 만약에 뭐뭐라면 네가 만약에 배운다면요. 작동시키는 것을요. 비선형적인 아까 선생님이 적어줬던 거 기억하나요? 요 앞에서 뭐뭐한 방식으로라고 할 때 in a way, in a fashion, in a manner 요거를 안 적었네. 이러한 방식으로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형용사가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띄워놨죠. 그럼 다시 여기 봐봐봐. 여기 나왔지. 너는 이게 효과적일 건데 만약에 네가 작동시키면 어떤 방식으로 이거야. in a manner, in a way. 알겠어? 어떤 방식으로?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을 배우면 효과적일 거야. 자, 비선형적인 방식이 뭐냐면 즉 사용하세요. 너의 창의적인 뇌를 사용하세요. 자, 그러니까 비선형적인 방식은 뭐냐면 창의적인 뇌를 사용한 창의성을 요하는 거였었어. 다르게 진술되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다르게 말하자면 이렇게 하자. 2% 할게요. 다르게 만약에 언급하자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생각한다면 리니어 매너니까는 어떤 선형적인 방식이니까는 논리적인 방식으로 또 경험에 비추어서만 네가 생각하면 너는 will tend to be 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 tend to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죠.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컨저베이트는요 보수적이냐 그리고 keep 유지해 come up with면요 생각해내다 두 개를 합칠 건데 ing가 붙어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keep ing는요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표현이고 come up with는요
생각해내다, 고안해내다, figure out이라 그랬어. 그러면 계속해서 생각해낼 겁니다. 기술을요. 위치, 어떤 기술? 이미 알고 있는 기술. 왜? 너의 경험에서 너의 지식만 할 거니까. 왜? 선형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이것은 물론 just what you don't want.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이잖아. 창의성을 원하는 건데 이 리니어한 방식으로만 하면 안 돼. 그 경험으로부터 네가 알고 있어서 벗어나야지. 자, 갈게. 그리고 그 창의성적인 생각은 필요로 되어지는데 생각해내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이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지. 보수적인 마인드, 지금 여기서는 보수적이고 그리고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기술들만을 계속해서 생각해내는 것은 선형적인 사고방식이야. 그러니까 이미 이 글은 좀 끝났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르게 진술하면 하면 이거 선형적인 사고방식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까지는요, 창의성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사고에 이렇게 적을게. 아, 이거는요, 좀 이게 탄력이 나왔나? 오케이. 이렇게 적을게. 논리적 사고로는 한계적 상황을 부딪힘. 논리적 사고로는 한계적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자, 그 저항이라는 이제 어떤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자, 여기서의 논리적인 사고는 선생님이 위에서 얘기했던 바로 이 부분들을 좀 적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이렇게 적을게. 자, 첫 번째, 논리적 사고로는 이건 뭐냐면 선형적 사고 방식인데, 두 번째, 이 선형적인 사고방식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뭔가 해결하는 거야. 뭐에 비춰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그걸 한 단어로 하면 지식이 되겠죠. 이렇게 한 단어로 바꾸는 연습해.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것, 우리의 경험. 그러다 보면은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야.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주제가 이제 뭐로 나오냐면요, 본질적으로,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비선형적 사고방식이 필요한 거야. 여기에서 얘기하는 비선형적인 사고방식의 특징은요, 첫 번째 뭐다? 창의성을 요하는 거다. 위에서 얘기하는 거. 그 정에서 창의성이고요. 새로운 정보예요. 새로운 정보의 적용이야. 어플리케이션 했어요. 적용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정보는요, 누구랑 대치되는 거냐면요, 네가 알고 있는 지식과 대치가 되고 있죠. 됐죠? 그럼 뭐 보수적이나 뭐 다른 단어로다가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 없고요. 딱 요겁니다. 알겠죠?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끝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요, 창의적인 그 해결 방식을 위해서는 비선형적인 사고방식, 즉 창의성을 가지고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생각을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지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발명품에 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알겠죠? 그럼 이 글은요, 발명에 대한 얘기였는데, 발명에 대한 얘기는요, 어떤 혁신적인 게 나오려면 이 기존의 선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